안녕하세요. 부업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업 8년 차 머닉스입니다. 지금은 퇴사 후에 월급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지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20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한데 하면서 고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부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쿠팡 크로스, 제휴 마케팅. 아마 열심히 해보셨다면 시작 후 1개월 안에 10만 원 혹은 2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1개월이 아니라 3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9명이 3년 후에도 퇴근 후에 웃으면서 파이프라인을 굴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전멸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반짝 수익을 내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자동화하고 내 삶을 바꾸는 무기로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3년 넘게 부업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월급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공통된 5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부업을 하는데 시급을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럼 공짜로 일하란 말인가요? 당연히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따라 붙습니다. 하수는 시간을 팔고 고수는 확장성을 산다. 부업으로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은 대리운전, 배달 알바, 혹은 단순 타이핑 알바, 이 정도죠. 3시간 일해서 3만 원을 벌면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업이 아니라 그저 두 번째 직장일 뿐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쉬면은 수익은 영원이 됩니다. 반면 진짜 부업 고수들은 당장 한 달 동안 수입이 0원이어도 블로그에 글을 쌓고 내 경험을 담은 PDF 전자책을 쓰고 유튜브 영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시급이 100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만들어둔 콘텐츠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백, 수천 명에게 도달합니다. 부업은 시간의 게임이 아니라 복제 가능한 크기의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안 찾아본다고요? 트렌드가 얼마나 빠른데 새로운 아이템을 안 찾나요? 하면서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엔잡러들은 한 가지를 정하면 최소 6개월간 다른 부업의 영상은 일절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켜보세요. 월 1,000만 원 버는 새로운 기법들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블로그 끝났습니다. 이제 쇼폼을 하세요. 스마트 스토어 망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세요. 이런 말들에 휘둘려서 어제는 블로그, 오늘은 인스타, 내일은 쇼피파이를 기웃거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업 유목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물을 파다 말고 물이 안 나온다고 계속 자리만 옮기면 평생 삽질만 하다가 과로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고수들이 새로운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우물에서 물이 터질 때까지 지루한 반복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부업을 해서 5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 시급이 얼만데 고작 5만 원 벌려고 이 고생을 했나? 하면서요. 하지만 부업에서의 복리는 돈이 아니라 내공과 트래픽으로 쌓입니다. 블로그로 예를 들면 처음 한 달은 글을 30개를 써도 하루 방문자가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겠죠. 그런데 이 글이 60개, 70개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 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검색 노출이 달라집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을 넘기는 채널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 지루한 구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번 달에 얼마 벌었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적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부업으로 월급만큼 벌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사 때려치우고 이거 올인하면 한 두세 배는 벌 텐데. 절대 생각처럼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에베레스트 등반대는 정상을 공격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절대 철수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바뀌거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돌아올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바로 그 베이스 캠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부업은 생계가 되겠죠. 생계가 되면 조급해집니다. 당장 돈이 되는 꼼수를 찾게 되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업 수익이 월급을 넘어서자마자 퇴사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1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조급함이 판단력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든든할 때 정상을 향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업 수익이 월급의 2배를 넘고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그때 퇴사를 고민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열정이 넘치던 사람들도 남들의 월 1,000만 원 수익 인증 글을 보는 순간 멘탈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데 나는 이제 겨우 50만 원이네, 100만 원이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헬스를 10년 한 사람과 이제 막 헬스장에 등록한 사람이 같은 무게로 벤치프레스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업에서 매일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출발선, 다른 자본,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나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려요. 올바른 비교 대상은 뭐냐면요,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입니다. 1개월 전 나는 블로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글이 20개가 쌓여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나는 상품 소싱이라는 거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3번째, 4번째 상품을 올렸습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진짜 성장의 증거입니다. 이번 주에 나는 지난주보다 무엇을 더 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3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업 상위 1%가 지키는 절대 원칙을 확인해 봤습니다. 결국 부업도 머리 좋은 사람, 트렌드를 빨리 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시간을 파는 하수에서 벗어나서 시스템을 만드는 고수의 마인드를 갖추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완벽한 자동화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분명 시급을 뛰어넘는 훌륭한 무기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들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끊임없이 창작을 해야만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4번째 원칙에서 절대 본업을 섣불리 그만두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회사에서 에너지를 100% 다 쓰고 녹초가 되어서 퇴근을 했어요. 근데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확장성은 있지만 결국 내 정신적 노동력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또 다른 굴레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발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억지로 모니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 내가 잠을 자거나 본업에 집중하는 동안 내 뇌와 체력이 아니라 물리적인 무언가가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진짜 자동화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퇴근 후에 또다시 시간을 파는 삶이 아니라 퇴근 후에는 온전히 쉬면서 공간이 알아서 일하는 구조.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공간이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해드리는 영상을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